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긍정적인 소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선 뭐라고 합니까? 솔라나, 리플, 라이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다 라고 생률하는 부분이 95%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알트코인 ETF가 여름이 도래가 될 것이다. 여름이 바로 곧 불장 알트코인의 시즌이 개막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리플은 SEC와의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는 SEC가 더 이상 리플의 ETF를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 확실한 명분도 챙겼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리플과 SEC가 완만하게 법원에서 승인하면서 아예 끝났으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항소를 취하면서 이제는 완벽한 법적 리스크를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리플랩스는 EVM 사이드 체인의 메인넷을 가동했어요. 이 말은 생태계의 확장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이 EVM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EVM 사이드 체인을 연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80개의 블록체인을 연결하면서 이제는 시장에 확대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였던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면 말 그대로 이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ETF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 IPO가 요즘 말 많이 나오는데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ETF는 펀드시장의 상장,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고래들의 자금력이 엄청나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곧 출현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기대 가치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아직까지 SEC의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근데 이 SEC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7월 3일 날짜죠. 자, 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자, 이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처분 소송의 제기 및 해결, 행정 절차 제정 및 해결, 소송 청구의 해결, 그리고 기타 심사 및 집행 절차에 대한 관한 사항들을 7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4일 정도가 되겠죠. 자, 말 그대로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비공개니까 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현재 시점은 XRP와 SEC의 항소를 양측 간 취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 심리가 높은 만큼 SEC 또한 바뀐 그들의 정책 방향성과 함께 리플과 손을 맞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곧 7월 3일 날 완전 종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리플과 SEC의 법적 리스크, 바로 리플의 제도권 진입은 이제 곧 카운트다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판단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의 위치입니다. 근데 3,000원대 이게 뭐 많이 올라온 단가다 라고 해서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 절대 아니죠. 3,000원대는 여러 번 우리가 3,000원대를 이탈했다가 올라왔던 경험들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은 확실한 지지라인, 확실한 바닥 구간,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지지라인이라고 해서, 바닥이라고 해서 몰빵 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현재 시장은 여러 번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 바닥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심리적인 지지라인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안정적인 비중 관리, 또한 안정적인 수익권 관리까지도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건데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클릭하시더라도 저희 쪽으로 연결되실 거고,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다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희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자,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만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니플과 SEC는 4년간의 법적 다툼을 종결할 것이다. 니플은 ETF의 승인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시점을 가져오고 있다. 말 그대로 SEC라는 것은 미국의 증권위원회예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어떤 걸 관리합니까? 주식시장의 관리를 하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 SEC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한 XRP로 하여금 ETF가 언제쯤 출시가 되고 IPO 또한 가능하다면 언제쯤 출시가 될까, 이 부분이 현재 시장에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과 솔라나를 담은 종합 ETF 승인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그래서 SEC는 더 이상 가상자산을 가로막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커나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고 있다. 어느 시절부터? 트럼프가 당선되고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수도가 되겠다.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스닥의 암호화폐 ETF의 기초자산에 누가 들어갑니까? 니플과 솔라나가 포함되었고 알트코인 투자의 확대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90% 이상 SEC는 니플의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이렇게나 높아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이 SEC가 얼만큼 XRP를 괴롭혔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월봉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월봉입니다. 지난 2021년도부터 어때요? 작년 11월 달까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SEC가 뭐라고 했죠? 너희 리플은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져보자. 이 부분 때문에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SEC였어요. 근데 작년 11월 달 어때요? 상승력, 다시 한번 상승력 2월 달까지 상승력이 쭉 이어지다가 1월 달에 어때요? 5,000원 부분 찍고 나서 하방 압박 받고 다시 한번 현재 시점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습니까? 이때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요만큼 올라간 걸까? 그게 아니죠? 이때 왜 올라갔습니까? 트럼프가 정권을 잡자마자 뭐라고 했죠? 내는 SEC 위원장 내가 곧 잘라내겠다. 그리고 새로운 SEC 위원장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치겠다. 그러한 기대 심리가 이렇게나 상승력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당연하겠죠. 이 모멘텀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옵니까? SEC와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완벽한 추세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 시점 3,000원대 현재 이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시장의 기대 심리를 더욱더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낸다. 당연하겠지만 현재 시점은 정권이 바뀐 상태예요. SEC 위원장도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모멘텀이 어떻게 언제 출현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먼저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손실 구간이다 라고 하신 분들도 많지만 불과 작년 11월 이전에 매수했던 분들은 350%가 모두 다 수익 구간이에요. 이분들은 왜 수익 구간일까? 당연하겠지만 지금처럼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모멘텀에 대비해서 4년간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다가 대박 수익이 났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 물론 힘들죠. 3,000원대 라인을 이렇게나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만 했으니 답답한 흐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부터가 이제부터가 모멘텀이 나올 것이고 이제부터 모멘텀에 따라 수익권을 가져간다면 우리 또한 대응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수익권 관리까지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니까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낮은 단가에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모멘텀이 나오고 나서의 그 수익권은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자료화 해놨으니까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링크예요. 모바일 참여 링크, PC 참여 링크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컴퓨터로 보고 있는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 어떤 거더라도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실 거고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자료가 마음에 들면 그때 톡방에 들어오시고 톡방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다 무료니까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거듭 강조 말씀 드리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은 훨씬 더 긍정적인 이벤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오늘 7월 1일 오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60억 달러가 움직였다. 니플, 솔라나, 수입, 이 IRA는 은퇴 자금이에요. 은퇴 자금이 뭡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했을 때 남는 자금 그 부분들은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IRA를 넘어선 수탁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을 안 했을 때도 연금을 받죠. 이 연금을 받을 때 어떠한 부분의 투자 상품이 있을 거냐? 그게 이런 코인이 들어가고 있다. 그게 바로 니플, 솔라나, 수위라는 거. 코인 시장은 이제 그냥 단순히 가상자산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IRA로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이용될 수밖에 없는 시점을 가져오고 있고 이 내용을 보시면 기관과 고액 자산가들은 암호화폐를 장기 보유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니플, 솔라나, 수위에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말은 훨씬 더 엄청난 자금들이 이제 가상자산에 투여가 되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단순하게 이러한 자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내용 보시면 골드만삭스 미국의 최대 운영사 중에 한 곳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니플에 조용한 투자를 확인되고 있다. 니플의 영향은 주목받고 있는 거. 이러한 운영사들뿐만이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는 세계 최초의 니플 중심의 재무 전략을 발표했다. 이게 나스닥 상장사 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웹버스 인터내셔널은 3억 달러의 펀드를 구성하면서 어떻게 나는 니플을 투자할 테니까 SEC한테 이거 승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어때요?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가상자산 시장, 더군다나 XRP라는 니플 코인입니다. 근데 니플 코인에 우리 개인들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 기관, 현재 재무제표가 계속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이다. 이들이 바보라서 XRP 니플 투자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니플 투자하면 안 된다. 기회비용 날리는 것이다. 근데 왜 그들은 니플을 사모으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아직까지 반영을 하지 않은 모멘텀에 따라 틀려진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또한 이 블랙록까지 진행한다 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완벽하게 틀려집니다. 자, XRP ETF의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소송 종결에 따라 SEC와의 소송 종결에 따라 블랙록까지 움직인다. 아직까지 블랙록은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근데 이 블랙록이라는 곳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용사예요. 블랙록이 이 SEC 미국 기관한테 나 이거 펀드 하나 구성할 거니까 승인해 주세요 하면 100%가 다 승인됩니다. 그래서 블랙록에 따라서 움직이는 SEC다 라는 말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부분은 비판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그러한 블랙록이 움직인다. 어떻습니까? 시장은
훨씬 더 큰 물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블랙록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까라는 거는 이들이 이전에 분석했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5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블랙록 뭐라고 합니까? 니플 ETF의 신청 지연의 이유는 SEC가 신청을 지연하는 이유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낮은 유동성에 있다. 자, 규제의 불확실성은 뭡니까? SEC와의 아직까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 없죠. 이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낮은 유동성 뭐라고 합니까? 선물 시장이 미성숙된 단계로 낮은 유동성, 작은 자금들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SEC 또한 ETF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게 5월 22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쨌든 SEC와의 XRP와의 법정 공방은 마감이 되었고 낮은 유동성이라고 했는데 선물 ETF 상장한 니플을 보니까 첫 이틀간만 2,56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 기록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웃도는 움직이라는 거. 어때요? 이제는 XRP 니플 코인의 ETF를 승인 안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시장 심리는 훨씬 더 긍정적인 이벤트를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나 모멘텀이 많은데 왜 못 올라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고래가 움직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냐?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로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자, 이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기준점입니다. 당연히 이 비트코인을 두고 고래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다. XRP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겠죠. 똑같은 움직임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최저가를 만들었죠. 3,000원 이탈하면서 지금 4개월째 3,000원대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고래입니다. 자, 좀 더 낮은 단가에 많이 사 모아놔야지 나중에 올라갔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최저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시점에 계속 매집 구간을 구성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는 거. 니플은 더하죠. ETF뿐만 아니라 IPO도 있고요. CBDC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있어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고래들은 훨씬 더 자신들의 수익 구간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현재 시점에 왜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걸까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부분처럼 고래가 어떻게 매집을 했을까? 이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근데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완벽한 저점일 때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에요. 자, 이게 3월 20일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속보 내용이었어요. 니플의 고래는 2달 만에 보유량이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달 만이라고 했죠. 3월 20일에 나왔으니까 언제입니까?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 자,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제서야 3,000원대예요. 생각해보면 3월 달부터 이어졌던 3,000원 라인이었습니다. 고래가 보유 비중이 증가됐는데 왜 단가는 떨어졌을까? 그 이유가 바로 저점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XRP 니플 코인 물론 답답한 흐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4개월째 이 3,000원대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5,000원대 1월 달부터 현재 시점 3,000원대까지 마이너스 35%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현재까지 고래들은 어느 시점에 매수 시점을 가져왔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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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한 이 횡보 라인 가져오면서 한 번 더. 자,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을 합니다.
우리처럼 급하다고 시장가로 매수하고 떨어진다고 그냥 바로 매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씩 추가했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니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이 링크는 모바일 참여 링크 그리고 PC 참여 링크가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어떠한 클릭하셔도 상관없고요. 링크를 클릭하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건데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 자료가 마음에 들면 그때 톡방 들어오시고 톡방에 들어왔다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